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날, 총각이 있었다. 아니, 월세를 밀리면 어쩌자는 거야? 월세 낼 돈 없으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며칠 빌려주던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다. 월세를 밀린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월세 달라고 성화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은지 아무래도 얼마 전에 떠안게 된 반려견 레브라도 리트리버 때문인 것 같다. 갑자기 이 큰 개를 내가 키우려니 지출이 말도 안 되게 늘었다. 개를 맡긴 친구가 돌아와서 개 때문에 지출한 금액을 준다고는 했지만 현재로선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다. 아무튼 간에 3개월만 맡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나는 이 큰 대형견을 마당도 없는 원룸에서 키우게 되었다. 다행히 주인집 아주머니가 키워도 된다고 승낙은 해주었다.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웬일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큰 대형견을 집안에서 기른다면 반대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 난데없이 키워도 괜찮다고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괜찮다고 하니까 뭔가 더 찜찜하다. 이유는 바로 201호 반려견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201호에 사는 여자가 조그마한 반려견 한 마리를 갑자기 키우게 되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개털 날린다고. 개 키울 거면 당장에 방을 빼라고 했던 게 생각났다. 당시 그 여자는 하는 수 없이 작은 반려견과 살기 위해 살고 있던 방을 급하게 뺐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더 큰 대형견인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도 된다니 뭔가 좀 이상하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친구가 맡긴 대형견 강철이를 데리고 왔을 때 3개월만 몰래 키우면 되겠지 했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그 좁은 원룸에서 3개월을 몰래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루도 못 가서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발각되었는데 아주머니는 화를 내긴커녕 개가 참 잘생겼다면서 어디서 이런 개를 구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왠지 저번 201호 여자처럼 개 키운다고 쫓겨날까 봐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개 주인인 친구가 데리고 갈 거라고 말하니까 아주머니는 상냥한 얼굴로 오래 있어도 된다며 연신개가 참 잘생겼다고 하면서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니까 강철이를 쓰다듬으며 아주머니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월세 하루 밀렸다고 아주머니가 난데없이 찾아와 강철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아주머니에게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아주머니는 아니 월세는 대체 언제 줄 거냐고 묻는 거다. 그래서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그럼 월세 줄 때까지 자기가 강철이랑 함께 있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주머니는 아니 월세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냐고 했다. 나는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월세 자주 밀린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고 고작 하루 밀린 거라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아니 그깟 보증금이 얼마나 되겠냐며 그러지 말고 월세 밀린 건 이제 안 받을 테니 잔말 말고 월세 낼 때까지만 강철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하는 수 없이 강철이를 순순히 내주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이고 더 넓은 주인집 아주머니랑 같이 지내는 거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도 편했다. 좁은 원룸에서 대형견과 지내는 게 꽤 불편했으니까. 사실 주인집 아주머니는 혼자 사신다. 주인집 아저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으로는 혼자 산다고 들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난데없이 저렇게 큰 대형견을 왜 데리고 가는지 무언가 수상쩍게 느껴진다.
아무튼 강철이가 없는 원룸에 오랜만에 널찍하게 누워 있었는데 눈앞에 강철이 사료가 보였다. 어찌됐든 사료를 줘야 강철이가 아주머니와 잘 있을 것 같아. 나는 사료 봉지를 들고 맨 꼭대기층에 사는 주인집 아주머니 댁으로 찾아갔다.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게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때 내 눈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강철이가 보였다. 그래서 문을 더 열고 아주머니 댁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아주머니가 여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아니 주인집 아저씨도 계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 글쎄 그 여보 소리는 우리 강철이를 보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아주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보 시장하면 그러지 않아도 오늘 김치밥을 했는데 당신은 김치밥을 싫어하니 다른 걸 준비했어. 그러면서 큰 닭 한 마리를 고아서 백숙을 만들어 왔다. 그러더니 강철이에게 살을 발라가며 그걸 먹이는 거다. 강철이 녀석 아주 잘도 받아먹는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상황에서 사료를 전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다. 어찌됐든 이 상황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좀 더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는데 백숙을 다 먹인 뒤 아주머니는 강철이를 쓰다듬으며 당신은 어쩜 이렇게 늠름하고 잘생겼냐 며 강철이를 품에 꼭 안았다. 그러면서 강철이를 껴안고 잠들고 마는데 아니 강철이 녀석 아무리 순해도 그렇지 저 아주머니가 백숙까지 삶아줘서 그런가 아주 생판 처음 보는 주인집 아주머니랑 잘도 지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사료 봉지를 전해주지도 못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누워 곰곰이 생각해봤다. 대체 저 아주머니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 말이다. 외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연극이라도 하는 건지. 가까운 지인에게 월세비를 빌려서 아주머니에게 전해주고 강철이를 찾아오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주머니가 화난 얼굴로 우리 집 앞에서 있는 거다. 나는 그래서 웬일이시냐고 물으니 갑자기 나에게 화를 내며 아니 강철이는 강철이도 아니잖아 라며 언성을 높였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미개라고 해도 9마리의 새끼를 낳았던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니 아주머니는 언성을 더 높이며 그런 건 진작에 말해줬어야 하지 않냐 며 빨리 자기네 집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비 뭐고 필요 없으니까 방까지 빼라 고 하길래 나는 동봉투를 내밀며 월세비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월세 필요 없고 빨리 방 빼라 고 했다. 나는 어제와 말이 다르지 않냐 고 하니 아주머니는 저번에 201호 여자 못 봤냐며 여기 건물에 개 키우는 거 반대니까 당장에 방을 빼라 고 했다. 결국 나는 하는 수 없이 강철이를 또 다른 친구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그 집에서 조금 더 살게 되었는데 얼마 뒤에 아주머니가 조그만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다. 나는 그래서 아니 그 강아지는 뭐예요? 라고 물으니 보면 모르냐며 키우려고 데리고 왔다 고 하며 혼자 사니까 적적하고 심심해서 키우려고 한다 고 했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저번에는 내가 잠깐 개 키운다고 했더니 개털 날린다고 방까지 빼라고 하시더니 아주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고 하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 아니냐며 그리고 자기는 이 건물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서 주인인 자기가 개 좀 키우겠다는데 월세 내고 사는 총각이 뭔 상관이냐 고 했다.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기도 싫고 계약 기간도 꽉 차서 방을 빼려고 했는데
도통 아주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다.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직접 얼굴 보고 방 뺏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나 하고 맨 꼭대기층에 있는 아주머니네 집으로 찾아갔다. 저번처럼 현관문이 살며시 열려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철이만 한 큰 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그 대형견을 보며 여보, 시장하셨죠? 라며 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강철이에게 그랬듯이 닭백숙을 해주는 거였다. 보니까 저번에 봤던 그 새끼 강아지가 어느덧 저렇게 다 큰 것 같았다.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웃음만 나왔다. 대체 저 아주머니 뭐지? 싶은 마음뿐이다. 아무튼 나는 그 집을 빼고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지금쯤 그 아주머니는 그 대형견과 어떻게 살고 있을지 내심 궁금하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